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1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오전 10시 반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아마 본인이 또 진술한 내용을 열람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것까지 거치면 한 자정이 넘어서 검찰청사에서 성남지청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받는 조사 핵심 내용이 뭔지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지청에 들어가서 보통 이 야당 대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우상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불려갈 때도 그러니까 지청장급이 나와서 간단한 티타임을 하고 조사실로 가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은 그것도 뿌리쳤습니다. 뭔가 이 독한 결심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성남지청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벌써 3번이나 이번에 4번째입니다. 성남지청에서 조사받는 것이. 제일 처음에 조사받은 게 2006년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고, 2018년에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또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에게. 자, 그래서 오늘 거기 성남지청 앞에 도로에서 차로 내려서 이 지지자들이 한 1,500명, 2,000명 정도가 왔고,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한 50명이 쭉 병풍을 섰습니다. 병풍, 마치 조폭 영화 보듯이 그런 병풍을 서는 그런 희한한 장면을 보였는데, 200m 거리를 한 15분 동안 이동을 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부스럭거리면서 종이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A4 용지 8장 정도, 이것을 한 9분에 걸쳐서 마치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의 혐의와 상관없는 그런 연설, 범죄 혐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정치 연설 같은 것을 했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출두인지 대선 출정식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 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죠. 제3자 뇌물죄인데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두산건설, 네이버를 비롯해서 성남 지역의 6개 업체로부터 성남FC 축구단,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구단주였죠. 거기에서 170억 원 가량을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두산건설에서는 50억, 네이버에서는 40억을 받았는데 다 그 대가가 있겠죠. 대가가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줬다. 한 3,000평을. 그 전에 이 용지 상향이 한 5번 거절이 됐는데, 이재명이 이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이것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료를 상향해줬다. 그래서 40억을 받았는데, 자, 이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건축인 허가로 편의를 다 봐준 거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때 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이 70억 원을 줬죠. 70억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이 신동빈 회장이 이 70억 원을 줬는데,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공무원의 이 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부정청탁을 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여를 했는지,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다뤄질 텐데,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주고 대신 후원금을 받고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이 핵심적인 문답 조사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스모킹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성남시가 2014년에 내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시 보고서입니다.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일 때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그 용도를 상향해주는 대가로 성남 FC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적법한 기부금이 되기 어렵다. 불법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남 FC가 영리법인이므로 기부 체납받는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현금을 기부 체납하는 것은 그런 방식도 허용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 보고서에 뭐라고 기재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에서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인지를 다 하고 있었다. 다 간접을 하고 있었다. 간접을 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딱 떨어지는 이 제3자 뇌물죄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9분 동안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이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던 것을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나를 올감했다. 이 주장을 하나 했죠. 무혐의 받았던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검찰 조사에서 아마 다 깨질 텐데 일단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2021년에 이 사건이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른정당에서 고발을 한 사건이죠. 자, 2021년 9월에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때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힘을 빼느라고 경찰에 상당한 힘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우호적이었는데 경찰이 문재인 정권 때 전반적으로 물론 뭐 간부들도 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권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이것을 고발인이 다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2022년 2월 아직 정권 교체되기 전입니다. 그때 성남지청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그때는 무혐의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난 거죠.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곳 압수수색을 해보니 거기서 공문 또 결제 서류 이런 것들이 이 물정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져서 새로운 또 진술들도 새로 확보를 하고 이래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이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혐의가 난 것을 억지로 다시 윤석열 검찰이 억지로 깨맞췄다. 그 말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도 성남FC로 갔지. 그리고 성남FC는 어차피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후원금을 받게 했으면 잘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개인에게는 간 것이 없다. 그런데 정치적 이득은 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금 캐묻고 있겠죠. 성남FC 그 무렵에 이재명이 시장일 때 원래 이것이 천마 1화였습니다. 천마 1화, 성남 1화. 그때 프로축구계에서 유명했죠. 그리고 이것이 원래 통일교 1화에서 통일교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통일교 교주 문선명 교주가 사망하고 나서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성남 FC 시민구단으로 다시 전환을 하니까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160억 운영 자금이 그때 초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성남 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 구단을 구단주로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검찰 공소장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이득은 봤다.
본인이 이렇게 후원금을 막 끌어모아서 인허가를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끌어모아서 이 성남 FC가 시민구단으로 새 출발하는데 본인이 역량을 발휘했다. 자, 그것이 정치적 이득이다. 그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개인적 이득은 없지만 정치적 이득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 네이버가 40억 원을 후원을 할 때 이것이 직접 현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성남FC에 이것이 또 위법성이 있으니 이것을 우회해서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와 그 성남시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희망살림이라는 단체죠. 이 단체가 사자협약을 맺는데 이 성남시와 희망살림은 이 하나 프로젝트를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롤링 주빌리, 주빌리은행, 이 부채 탕감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부채 탕감 프로젝트 롤링 주빌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이버가 참여를 해서 돈을 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롤링 주빌리에는 1억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남FC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시민 부채 탕감 프로젝트 롤링 주빌리 이것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핵심 공약이고 핵심 정책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성남FC 선수들이 이 후원을 받아서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서 그 축구 경기를 하면서 유니폼에다 이것을 새겼죠. 그 롤링 주빌리 은행.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남FC 선수들이 그 이재명을 홍보하는 이재명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네이버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득은 취한 것이다. 자, 이렇게 검찰은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따지고 추궁을 하고 있겠죠. 자, 이재명은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어떤 광고 협찬이지 이 후원이 아니다. 광고비 받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6개 업체의 광고비를 받아서 그것을 이 유니폼에 새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이득 여부를 다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은 그 핵심 측근들을 한 3명을 성남FC에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근무를 하게 했는데 이 후원금을 유치할 때 성남FC가 이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할 때마다 성과급,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급여는 물론 주고. 그런데 그 리베이트가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에게 갔다. 광고 수주액의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온 사람이 이 광고비의 10%를 가져가는 구도였는데 이재명의 측근들이 성남FC에 들어가서 실제로 본인들은 한 일이 없죠. 성남시가 이렇게 서로 맞교환을 해가지고 인허가권을 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아서 성남FC로 또 그 돈을 주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 일 없는데 뭐 수천만 원대 또 수백만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갔다. 자, 이것도 이재명으로서는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한 자정 넘어서 이재명이 일단은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회기를 열어놨죠. 방탄국회 민주당이.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저번에 노웅래 의원 뇌물 사건의 노웅래 의원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합니다. 상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체포동의안 이유를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겠죠. 저번에 노웅래 때 이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그것은 더 상세한 내용이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줄줄이 있죠. 정진상, 김용이 구속된 대장동 저수지 돈 그런 것도 있고 또 천화동 1호 지분 일부가 이재명 측 몫이다 이런 진술도 따로 나와 있고 또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특혜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들의 그 성매매 도박 의혹, 이것도 성매매 의혹은 경찰에서 불송치했는데 다시 수사를 다시 하라고 또 그 검찰이 경찰에 통보를 했죠.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는 또 법인카드 문제, 이것으로 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곧 이재명의 정치 리스크로 변해서 이재명 손절론이 이 본격 점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이 조사를 받고 나오고 나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오늘은 뭐 한 50명이 병풍은 섰지만 지금 이재명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손절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